안녕하세요. 배당의 만장입니다. ETF를 처음 투자하게 되면 대부분 S&P 500 ETF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미국 지수의 경우에는 VOO, SPYM 등이 있으며 국내에 상장된 S&P 500 관련해서는 코덱스 미국 S&P 500, 타이거 미국 S&P 500들을 주로 만나실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그 유명한 SPMO라는 S&P 500 모멘텀 ETF가 있습니다. 아마 직투를 하셨던 분들에게는 이미 유명한 ETF일 텐데요. 관련된 ETF가 국내에 곧 상륙한다고 해서 오늘 좀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강세장 때 초과 성과를 내길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절세 계좌에서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SPMO는요,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 500에 이 모멘텀이 강한 종목 100개 종목으로 압축 투자를 해서 이렇게 강세장 때 초과 성과를 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SPMO하고 이 SPYM을 비교했을 때 실제로 2014년도 이렇게 파란색이 훨씬 좋은 성과를 보였죠. 이 파란색이 바로 SPMO입니다. 그러면서 SPMO가 시장에서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ISA,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 등 이 절세 계좌에서도 투자 가능한 한국판 SMO가 12월 9일 날 출시된다고 해서 좀 더 알아보았습니다. 종목명은 키움 미국 S&P 500 모멘텀 ETF입니다. 상장일은요, 12월 9일 화요일입니다. 총보수 연 0.12%, 분배금은 1, 4, 7, 10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이고 분기 배당 예정입니다. 기초지수는 미국의 SPMO와 동일한 S&P 500 모멘텀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S&P 500 모멘텀 지수와 기존의 S&P 500 지수의 큰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S&P 500 모멘텀 지수의 종목 수는요, 100개로 압축되어 있고요. S&P 500 지수는 500개입니다. 종목 비중의 산정 기준입니다. S&P 500 모멘텀 지수는요, 모멘텀 스코어 그리고 유동시가총액 가중 방식이고요. S&P 500 지수는 유동시가총액 가중 방식입니다. 그럼 여기서 모멘텀 스코어라는 것은 과거 1년 종목별로 수익률과 변동성을 표준화해서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근의 성과뿐만 아니라 이런 변동성까지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이기는 종목, 주도주를 선별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S&P 모멘텀 지수는요, 해당 모멘텀 스코어가 높은 100개 종목으로 편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상위 탑 10 종목의 비중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모멘텀 지수 내에서의 비중하고 S&P 500 내에서의 비중을 살펴보면은 모멘텀 전략을 통해서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편입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 자료 한번 잘 보시면 좋은데요. S&P 500 연도별 섹터 성과 순위입니다. 2015년도부터 2024년도 그리고 IT부터 에너지 또 부동산 섹터까지 나열을 했을 경우에 이 시장의 환경과 경기 사이클의 변화에 따라서 주도주와 섹터는 끊임없이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난 10년간의 연도별 섹터 성과를 본다면 어떤 해에는 기술주들이 주도주가 되고 있고요. 또 어떤 해에는요,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등이 주도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주도주들이 변함에 따라서 시장 국면에 따라 섹터 비중이 자연스럽게 좀 조절이 되는 그런 흐름을 갖고 가는 것이 SPMO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하고 비교하면요, 국내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것이 코스피 200 ETF일 겁니다. 그런데 코스피 내에서 반도체 섹터가 있고 또 자동차 섹터가 있고 또 작년과 올해 주도주가 되었던 조방원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주도주가 변할 수 있는데 코스피 200의 경우에는 그것과 상관없이 시가총액으로 1위부터 200위까지 모아둔 것이 코스피 200이죠. 한편 모멘텀 ETF라는 것은 그 200개 중에서
상대적으로 모멘텀, 주도주가 되고 있는 쪽에 비중을 더 실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S&P 500 지수 ETF는 500개 종목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모멘텀 지표가 좋은 ETF 1위부터 100개까지 압축을 해서 모아둔 ETF가 바로 SPMO ETF입니다. 그런데 SPMO는 미국 직투를 하는 ETF이고요. 근본 키움 미국 S&P 500 모멘텀 ETF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이기 때문에 ISA, 연금저축, 또 퇴직연금 IRP 등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ETF입니다. 그리고 환노출형 ETF이기 때문에 달러하고 연동이 된다는 거죠.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해당 ETF의 주가에도 강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자산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키움 미국 S&P 500 모멘텀 ETF는 어떤 분들께 좀 도움이 될까요? S&P 500 지수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공격적인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에 편승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겁니다. ETF의 경우에는요, 좋고 나쁨보다는 나에게 잘 맞냐 또는 잘 맞지 않느냐, 그런 것을 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ETF의 이 특징을 잘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키움 미국 S&P 500 모멘텀 ETF에 대해서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이 약 1,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ETF에 입문하신 분들께는 이거 어떤 ETF를 어떤 계좌에서 투자를 해야 할지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코덱스, 타이거, 그리고 키움 미국 S&P 500 ETF들은요, 이 ISA, 연금 계좌, 그리고 IRP 퇴직연금에서 투자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야만 이 매매 차익이 과세 이연이 되고요. 그 후에 분리과세라든지 또는 저율과세로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에는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약 30%를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연금 DC, IRP 계좌에는 어떤 ETF를 투자해야 하는지 계속 알아봐야 되겠고요. 또한 연말 연초가 되면서 이제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퇴직금 약 1억 원으로 매월 1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좀 만들고자 하는 경우 어떤 ETF를 어떤 계좌에 넣어서 만들어야 할지, 그 다음에 원금은 또 괜찮을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어요. 또한 이러한 복잡한 가세 기준으로 인해서 이 투자하는 ETF를 ISA, 연금저축, 또 퇴직연금 IRP를 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상당히 많은 고민들이 처음에 저 역시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또 실제 투자를 하면서 시행착오도 겪었고, 그러한 과정들을 또 결과치들을 유튜브에서 많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주 단위로 신규 상장 ETF들이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나에게 맞는 ETF를 또 잘 선별을 해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 신규 상장 ETF들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잘 체크하여서 저희 구독자님들께 지속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장우현을 응원드리는 배당의 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